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망각의 저편. 살아있는 자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지만 만약 이곳에 당도한다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이곳에서 소녀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소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変な絵。こら若葉当然じゃわしが見た変な景色を描いたものじゃからな。 기묘한 소녀 히메지 와카바. 유령을 보는 특이한 체질의 소유자로 그런 체질 때문인지 항상 타인을 멀리하는 외톨이 소녀입니다. いるのかいないのかわからないのがオカルトの魅力よ。目に見える偶然をこじつけて呪いだなんてありえない。 학창시절 내내 외톨이로 지냈지만 전학 온 아줌마 레이코 덕에 상당히 귀찮은 하루를 보내게 된 와카바. 레이코는 분명 오컬트 덕후라고 하는데 묘하게 현실성 있는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面白半分で幽霊に興味持ったりするとひどい目に遭うわよ。私にも関わらない方がいいから。 유령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충고를 한 바가지 쏟아냈지만 레이코는 이런 충고가 처음이라며 다짜고짜 친구가 되자고 했는데 와카바는 자신 곁에 있으면 유령에게 해코지 당할까 하는 괜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강제로 와카바에게 입양된 정체불명의 생명체. 와카바의 아빠는 키우는 걸 강하게 반대했지만 포장의 푹신함에 금세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놀라운 건 포장이 유령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걸 집어삼키는 분홍색 찐빵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포장의 등장과 함께 와카바 근처의 유령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ぽーちゃんお利口ね。もう一度言って。あーちゃん。 하루아침에 친구와 귀여운 애완동물을 얻은 와카바. 포장을 안고 있으면 레이코도 유령을 볼 수 있었고 흥분한 레이코는 와카바와 함께 유령 탐사에 열을 올렸습니다. よく姫路と一緒にいられるな。たたりが怖くねえのかよ。何よ、あんた男子のくせにタタリなんてものが怖いの？バカ言うんじゃねえよ。 이 친구는 만화에 흔히 등장하는 좋아하는 여자를 괴롭히는 한물간 속성의 초등학생. 와카바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열변하는 사이 연애 얘기라면 치를 떠는 총각 귀신이 빙의해버렸습니다. ピーパー。 유령을 알 수 없는 공간으로 날려버린 포장. 포장의 정체는 의문투성이지만 와카바를 지키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そっちへ曲がらない方がいい。 아빠의 격렬한 요청으로 포장을 집에 두고 레이코와 놀러 나간 와카바. 포장이었기에 유령을 조심해야 했는데 하필이면 레이코가 유령을 잘못 건드려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一体どうなって。 교통사고로 그대로 직사한 레이코. 작품의 분위기가 바뀌려는 찰나 포장이 등장해 와카바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あんたはもう死んでいる。 이 열차는 영혼을 명계로 인도하는 열차. 레이코는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유령이랑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는데 열차가 삼도천을 지나기 전에 레이코를 구출해야 했습니다. 若葉ちゃん早く。ぽーちゃんそれはないよ。 이거 내앙코 대전장에서 본 것 같은데. 포장과 와카바 덕에 무사히 현세로 돌아온 레이코. 명계에 다녀오면서 와카바의 머릿속엔 알 수 없는 이미지가 떠올랐고 와카바는 포장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매주 찾아오는 버츠 광고 시간. 오늘은 파티 플랫폼인 버츠에 대해 설명해 줄 거야.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 이번에도 좋은 설명 부탁해. 버츠는 OTT 구독료 부담을 줄여주는 파티 플랫폼이야. 원하는 구독 서비스가 있으면 파티를 만들어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이 완료되면 파티 사람들끼리 구독료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지. 구독료를 최대 9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어. 그리고 굳이 OTT가 아니어도 예스24 북클럽이라던가 닌텐도 온라인, 엑스박스 시즌패스 여러 구독 콘텐츠를 파티로 등록할 수 있어. 근데 파티라는 게 결국 다른 사람이랑 소통해야 되는 거잖아. 나처럼 카톡 하나 보내는데도 벌벌 떠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그런 걱정은 필요 없다고. 버츠는 내 개인정보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고 만약 파티원이나 파티장의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지면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파티장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화는 일절하지 않을 수 있지. 물론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좋네. 그렇다면 서비스 이용은 결제 후에 바로 가능한 건가? 그럼 카드 결제는 즉시 참여가 완료되고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최대 10분 내로 참여가 가능해. 나도 이것저것 구독해서 한 달에 20만 원쯤 나가는 것 같은데 버치를 사용해서 부담을 줄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은 설명란을 참고해줘. 좋았어. 그러면 하던 리뷰를 계속해보자고. 오늘도 어김없이 와카바 근처에 나쁜 유령을 처리하는 보장. 방금 구출한 유키 나오야란 소녀는 와카바와 같은 유령이 보이는 체질인데 보장이 유키에게 안기자 유키의 머리로 이상한 이미지가 흘러들어왔습니다. あなたもしかして 俺に関わらない方がいい。 예전의 와카바와 비슷한 아우라를 풍기는 유키. 이번엔 와카바가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 보기로 했습니다. なんであの魔女が私のユキ君に声をかけるのよ。俺の方がほんの少しだけどイケてるだろ姫氏。 어떻게든 유키와 와카바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지만 이 친구들 덕분에 드디어 대화할 기회가 생겼고 유키는 조심스레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捨てちゃえ。こいつそんな能力捨てちゃえ。捨てる。 저주 같은 체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보장. 유키는 유령의 과거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포장을 만졌을 때 포장의 과거가 아닌 자신과 와카바의 미래가 보였고 포장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일단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これは俺の願望が夢に出てきただけで。私もポーちゃんに出会ってから少しずつ変われている気がするし。 본격적으로 포장에 대해 알아보려는 유키와 와카바. 평생 친구 하나 없던 딸이 남자애를 데려와 집이 대판 뒤집어졌습니다. 爆山先生。爆山先生？パパの絵の師匠さん。物質だよ。 상실이란 와카바가 예전에 본 한 스님의 그림. 어째서 포장이 그림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이 포장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힌트였기에 와카바는 아빠에게 부탁해 다시 한번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お邪魔します、爆山先生。久しぶりじゃな若葉ちゃんと弟分のポーちゃんだったかな。 포장이 남자아이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스님.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담아 그린 그림 상실의 땅끝을 와카바에게 보여줬는데 그림은 마치 통로처럼 다른 세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元気に行ってみよう。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간 와카바 일행. 그림 속의 세계는 석양이 절대 지지 않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ずっと見ていると吸い込まれそうな。うん。見ちゃダメ。 석양에 빨려 들어가는 걸 막아준 조인 하루와 개구리, 괴로로 개로. 이곳에서 살아있는 인간을 본 것도 오랜만이니 와카바를 도와 사라진 레이코를 찾아준다고 했습니다. ではお約束に従い貴様何者だ。美少女すぎるオカルト研究家の卵5年3組東玲子です。 한편 레이코는 이상한 꽃갈콘한테 납치당했는데 이자의 이름은 아마나스돈 베스카토르. 움직이는 거대한 성의 성주이며 자칭 이쪽 세계의 왕이라고 합니다. お前たち何に生まれ変わりたくてここへ来た。生まれ変わる。俺たちは自分の霊感体質を消すためにここへ来たんだ。 이곳은 망각의 저편이라 불리는 곳으로 환생의 셈이 솟구칠 때 그곳으로 뛰어든다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얻게 되면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에 귀신을 볼 수 있는 체질을 바꾼다면 레이코와 포장은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どこまで歩くの？この城へ来た魂は強制的にあるものへ生まれ変わるようになっている。あるもの？ 아마나스는 이 환생의 셈을 이용해 강제로 자신의 부활을 늘려왔는데 원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성에 있는 환생의 셈을 이용하면 아마나스가 원하는 모습으로 환생할 수 있고 그는 레이코를 환생시켜 자신의 아내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さあこの泉に浸かるがいい。そして私に忠実な16歳の若妻に生まれ変わるのだ。 싫었던 자신을 지우고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레이코는 좋은 친구를 만들어준 과거의 자신에게 일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샘물이 솟구치지 않았기에
안타깝게도 환생을 면한 아마나스, 레이코가 아마나스를 두들기고 있는 사이 와카바 일행은 다른 쪽 환생의 셈을 통해 레이코의 위치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見えたぞ。え、は城が歩いてる。あれがアマナス城だ。 부하를 이용해 레이코를 덮치려고 했지만 다행히 기깔나는 타이밍에 와카바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観念して正体見せろや。見るなどう見てもただの親父。 아마나스의 정체는 우연히 이 세계에 흘러들어온 실업자 기운 빠지는 정계와 함께 포장이 아마나스의 부하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렸고 그에 맞춰 아마나스가 만든 성도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こんな流れ城へ行く時はなかったのに。そろそろ転生の時間なのかもな。 환생의 셈의 끝에서 보인 포장의 기억. 포장은 와카바와 유키의 아들로 태어날 운명이었지만 이를 시기한 유령이 와카바의 아이를 유산시켰습니다. 망각의 저편으로 넘어온 포장의 영혼은 엄마와 아빠의 슬픈 과거를 바꾸기 위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환생했고 둘에게 받은 영능력을 이용해 시간을 거슬러 와카바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じゃあな、お嬢ちゃん。俺はここまでだぜ。帰ろう、姫路。 유령이 보이는 체질을 바꾸면 아들을 유산하는 미래를 바꿀 수 있을 터. 하지만 지금의 포장과는 헤어져야 하기에 와카바는 둘도 없는 친구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진 와카바와 유키를 올감했던 저주. 포장과 헤어져 슬프지만 둘이 함께라면 언젠간 다시 포장을 만날 수 있기에 셋의 이야기는 이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리뷰 푸피포였습니다. 원작 코믹스가 3권으로 짧아서 적당히 읽고 흘러내면 분명 명작 반열에 오를 만한 작품이었는데 쇼데니로 너무 빠르게 전개하느라 원작의 감동이 정말 많이 희석됐습니다. 마지막에 포장과 헤어질 때 저도 같이 눈물을 콸콸 쏟았는데 이 감동을 리뷰로 다 전달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쉬울 따름이네요. 화풍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작가인 오시키리 렌스케의 작품들이 명성에 비해 이상하게 애니화가 부진합니다. 땅거미 특공대, 미스미소우, 하이스코어 등 꽤 출중한 작품들을 많이 배출했음에도 애니화된 건 쇼데니 2편과 이퀄 분량의 하이스코어 걸뿐이네요. 여담으로 애니화된 푸피퍼와 하이스코어 걸이 달달하고 감동 넘치는 작품이라 로맨스 판타지 작가로 오해하기 쉽지만 토 나올 정도로 고어한 장면을 많이 그리고 스릴러 연출을 정말 잘하는지라 공포 스릴러 작가로도 꽤 인지도가 있습니다. 2018년에 개봉한 영화 미스미소우가 작가의 만화를 영화한 것인데 솔직히 원작이 좀 잔인해서 영화는 좀 무서울까봐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잔인한 애니는 잘 보는 편인데 영화는 좀 그렇더라고요. 실제 같아서 좀 무섭달까? 아무튼 오늘의 리뷰 여러모로 아쉬움으로 가득했던 작품 푸피포였습니다.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이런 만화만 보면 수도꼭지 돌린 것 마냥 콸콸 쏟아진다니까요. 이놈의 주책은 진짜.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